안녕하세요. 한국사 법정 제2권 왜 부여 대소왕은 억울하다고 할까입니다. 이번 법정은요, 부여의 대소왕과 고구려의 추모왕의 싸움입니다. 먼저 두 왕을 소개할게요. 먼저 오늘 법정의 원고 대소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소왕은 BC 60년경에 태어나 AD 22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제2기간은요, BC 10년경에서 AD 22년까지고요. 그의 아버지는 바로 금화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추모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추모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구려를 세운 바로 주몽입니다. 그는요, BC 58년에서 태어나서 BC 19년까지 생존했고요. 제2기간은 BC 37년에서 BC 18년까지입니다. 우리는요, 추모왕이 늦게 태어났지만 대소왕보다 일찍 죽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왜 대소왕이 유명한 추모왕을 고소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소장을 보겠습니다. 소장을 보면 대소왕이 추망을 고소하게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여의 위대한 임금인 나를, 바로 대소왕을 말하는 거죠. 나를 추모왕을 괴롭히는 못된 임금으로 묘사하고 악당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즉, 대소왕은 추모왕을 괴롭힌 못된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구려가 부여보다 오래 존속했다는 이유로 부여의 건국 신화를 훔쳐 사용하고 부여의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어 후손들이 부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즉, 두 번째 주장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는 부여의 건국 신화를 도용한 것입니다. 도용한 것이며 부여의 위대한 역사를 축소, 왜곡한 거에 대한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사 법정에 판사가 되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잘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판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에 대한 역사는 잘 알지 모르지만 부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큰 주제는요, 대소왕은 왜 추모왕을 괴롭혔을까에 큰 주제가 있고요. 그에 따른 작은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모는 부여의 은혜도 모르는 반역자였을까? 두 번째, 능력 있는 추모가 부여의 골칫거리였을까? 세 번째, 그렇다면 추모왕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추모는 부여의 은혜도 모르는 반역자였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왕은 부여에서 성장해 남쪽으로 내려가 고구려를 건국했고, 당대 고구려 사람들은 물론 후세에서도 영웅으로 알려진 추모왕이요, 반역자라는 단어와 어울리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소왕과 추모왕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추모왕에게 반역자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한번 대소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소왕은요, 출생은 바로 BC 60년경에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금화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 중요하겠죠. 그의 업적은 우리는 그가 비열하고 못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은 부여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왕이었습니다. 대소왕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추모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출생은요, BC 58년경에 부여에서 그도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해못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어머니는 유화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고구려의 건국이죠. 자, 두 번째 주제. 능력 있는 추모가 부여의 골칫거리였을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능력 있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당시에 능력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추모의 추모왕의 원래 이름은 주몽입니다. 이 주몽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주몽의 뜻은 활쏘기를 잘한다라는 거죠. 당시는요, 지금처럼 총과 같은 화약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활을 잘 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군사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당시 최고의 무사히 조건을 가졌던 추모왕은 왜 부여의 골칫거리였을까요? 하늘에 태양은 여러분 몇 개죠? 한 개죠. 만약에 태양이 두 개라면 어떨까요? 너무 뜨겁고 어떤 태양을 봐야 할지 모르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부여에는요, 금화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대소왕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지만 너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주몽 역시 하늘이 찍어둔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주몽이 하늘에서 찍어둔 왕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주몽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몽 신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사기와 동국 이상국집의 동명왕편에 실려져 있습니다. 내용은요, 어느 날 금화왕이 우발수 연못가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부인이죠. 금화왕은요, 유화 부인을 첫눈에 반해서 부여 궁에서 살게 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화 부인은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유아 부인은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낳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닌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금화왕은 너무 놀래서 이 알을요, 동물들에게 주는데요. 바로 이 동물, 네 가지 동물들에게 줍니다. 말, 그 다음에 소, 돼지, 개, 에게 각자 막 이렇게 주지만 이 말이나 소나 돼지나 개들은 오히려 이 알을 잘 보살펴 줍니다. 결국은 이 알에서 탄생을 한 게 바로 주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주몽이 알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신화는 내용 자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요. 알을 말과 소와 개와 돼지에게 주었지만 먹지 않고 잘 보살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여의 독특한 정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그 정치 형태가 바로 사출도라는 정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출도는요, 왕이 있으며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국가의 네 개의 유명한 부족이 각각의 자신의 부족을 다스리면서 왕과 함께 부여를 다스리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가, 우가, 저가, 국가라고 했죠. 자, 이 마는 무슨 말일까요? 그쵸, 바로 말맞자입니다. 우는요, 바로 소우죠. 저는요, 돼지 접니다. 그 다음에
구는 바로 개구가 되는 거죠. 이 각각 이 가들은요, 자신들이 숭배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아르마에가 소와 돼지와 개에게 주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각각 잘 보살펴 달라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정치 형태는 뭐냐 하면 이 마가, 우가, 저가의 대표적인 군장들이 이들끼리 회의를 하니 우리는 이거를 제가 회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주몽 신화를 통해서 주몽이 그 당시에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요,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주몽과 대소는 이렇게 서로 라이벌일 수밖에 없었고, 부여에게는 오히려 능력 많은 주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 가시죠? 세 번째 주제, 추모왕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추모왕에 대해서 배울 때 어머니는 유아부인이라고 배웠고 아버지는 해무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요, 추모왕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여 천재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해무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북부의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광개토 대왕릉비에 추모왕에 대해서, 추모왕 아버지에 대해서 북부의 천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반면에요, 삼국사기와 동국 이상국집, 자, 삼국사기와 동국 이상국집에서는 어, 해모수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둘 중에서 누가 진짜 추모왕의 아버지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구려에서는 유아 부인을 부여신으로 모시고 해모신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모수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교과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중학교 국사 교과서와 지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관계토대응 빈과 그다음에 삼국사기를 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왕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토대왕비와 그다음에 삼국사기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추모왕의 아버지가 과연 해모수가 맞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유아 부인은 신으로 섬기면서 해모수는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어서 이제 해모수가 아니라는 것을 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대소왕과 추모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추모는 부여의 은혜도 모르는 반역자였을까에서 대소왕과 추모왕의 각각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능력 있는 추모가 부여의 골칫거리였을까에서는 대소왕과 추모왕은 라이벌이며 추모왕은 부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왕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에서 우리는 건국시나에 나오는 해모수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교과서에서는 천재의 아들 또는 해모수로 나왔지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추모왕이 해모수의 아들이라면 북부여의 임금이 되어야 했지만 추모왕은 남하의 고구려를 건국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고구려에서 추모왕의 어머니인 유아부인은 신으로 섬기면서 해모순을 신으로 섬기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법전 제2권 왜 부여 대소왕은 억울하다고 할까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요. 추모왕은 왜 고구려를 건국했을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법정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고구려를 세웠을까? 두 번째, 부여는 희망을 잃은 나라였을까? 세 번째, 고구려의 건국은 부여에게 재앙이 되었을까입니다.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죠. 추모왕은 어떻게 고구려를 세웠을까? 자,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다음 지도는 현재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부여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여는요, 사실 이 위에 부여에게 중요한 강이 있으니 바로 숭화강입니다. 숭화강에 이제 부여가 위치해 있고요. 부여에서 좀 내려오면 바로 고구려가 보입니다. 부여에서 능력이 뛰어나 골칫거리였던 주몽은 결국 부여에서 쫓겨나 고구려로 남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바로 이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가 건국된다 그랬죠. 위치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졸본 지역입니다. 여기서 잠깐. 졸본 지역에는 주몽이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졸본 지역에 토착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토착민의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소선호 세력입니다. 주몽은요, 바로 소선호 세력과 연합을 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고구려는요, 주몽 세력만이 아닌 바로 주몽 세력을 우리는 이주민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주민 세력과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 소선호 세력 있죠? 토착 세력이 연합을 하여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선호 세력과 주몽 세력 중 누가 더 힘이 셌을까요? 당연히 토착 세력인 소선호 세력이 더 힘이 셌습니다. 주몽은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요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부여의 무덤 양식, 지금 이 부여의 무덤 양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토박묘입니다. 토박묘는 흙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양식입니다. 반면에요, 지금 여기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은요, 그 시체를 가운데다 놔두고요, 돌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어, 지금요, 보면은 고구려의 주몽은 분명히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그 무덤 양식은 부여의 양식을 쓸만도 한데 지금 돌무지 양식을 썼습니다. 이 돌무지 양식은 바로 소선호 세력 졸본 지방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무덤의 양식을 바꾼다라는 것은 오랜 전통을 바꾸는 것으로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몽은 부여의 무덤 양식이 아닌 졸본 지역에 따라 무덤 양식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요. 이를 통해서 주몽이 졸본 지방 세력과 연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부여는 희망을 나라였을까입니다. 드라마나 역사서적을 보면 대소왕과 부여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을 하는 것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왜 고구려는 좋고 멋진 나라인데 비해 부여는 희망이 없고 힘없는 나라로 표현되었을까요? 진짜 부여는 고구려보다 약한 나라였을까요?
사실은 고구려가 건국된 후 부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광개토대왕 능비에 부여는 고구려의 복속국이다 라는 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는 거짓입니다. 다음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 자료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내용을 보면요. 기록에 따르면 부여 대소왕이 고구려의 태자 도저를 인질로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고구려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거절을 하자 대소왕은요, 군사 5만 명을 보내 고구려를 위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고서 삼국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인구는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여의 인구는요, 그것의 두 배가 넘는 8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훨씬 많죠? 지금 옆에 그 고구려와 부여를 비교한 비교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여와 고구려의 국토 면적은요. 사방 2000리고 토질은 부여가 고구려보다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인데요. 경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지금 부여의 경제는요. 나라는 매우 부강하고 근엄, 후덕하고 노략질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고구려에 대해서는요. 지금 부지런히 농사지어도 식량이 부족해서 음식을 아껴 먹고 노략질을 좋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시 고구려와 중국 사이가 이제 좋지 않아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이를 통해 부여가 고구려보다 좀 더 비옥한 토지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고구려의 건국은 부여의 재앙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이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부여에게는 하잘것없는 존재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여와 힘이 비슷해지는 고구려는 분명 부여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많은 전쟁을 하게 된 부여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변 중국에서 역시 부여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여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여의 역사는 후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백제입니다. 백제의 26대 성왕입니다. 26대 왕, 성왕의 업적인데요. 성왕은 538년 수도로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고요. 국호를요,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꿉니다. 이는요, 부여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해의 무왕이 이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입니다.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인데요. 거기에 내용은요. 발해는 부여의 옛 풍습을 이은 나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구려 북쪽에 있었던 두마록국이라는 나라도 있는데요. 이 나라도 역시 부여를 계승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 부여가 후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교과서에서는 지금 부여 지배층은 추모를 박해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당시 부여 지배층은 추모를 박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어,
그 당시 부여의 정통성을 잇는 왕자는 대소였고 결과적으로 주몽이 부여를 떠나 남아있는데 이는 대소왕 또한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 대소왕은 그렇게 못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고구려를 세웠을까에서 주몽은 부여에서 쫓겨나 남하하여 졸본 지방에 고구려를 세우는데 졸본 지역의 큰 세력인 누구와 소선우와 그쵸? 소선우와 연합을 하여 나라를 세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부여는 희망을 잃은 나라였을까에서 보면 절대로 부여는 고구려보다 약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배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지를 기록을 통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건국은 부여에게 재앙이 되었을까입니다. 고구려의 건국은 부여에게 부담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부여의 에너지는 분산되어 옆나라 중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여를 계승한 나라가 있음을 통해 부여의 역사는 계속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법정 제2권 왜 부여 대소왕은 억울하다고 할까의 세 번째 강의 대소왕은 왜 나쁜 임금이라고 할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법정의 원고 대소왕의 억울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소왕은 부여의 전성기를 이끈 영웅이었을까와 두 번째 주제, 부여의 역사는 어떻게 왜곡되었을까입니다.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대소왕은 부여의 전성기를 이끈 영웅이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대소왕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드라마에서 나온 대소왕은 질투의 화신이나 나쁜 임금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을 돋보이기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제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대소왕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도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극은 역사서를 기본으로 묘사를 하는데 대소왕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보면요. 고구려의 기록을 참고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대소왕은 바보스럽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작가님들이 이 글을 보신 거겠죠? 다시 한번 삼국사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년 대소왕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왕자 도저를 인질로 보내라고 했지만 고구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소왕은요, 이에 5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고구려를 응징하고자 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유리명왕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이 지금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2만 명. 지금 대소가 몇만 명이라 그랬죠? 5만 명입니다. 훨씬 많은 숫자죠. 부여가 당시 고구려에 비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부여가 참으로 탐욕스럽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누구의 기록을 바탕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바로 고구려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서기 20년에 있었던 일로 지금 대무신앙과 관련된 일입니다. 고구려의 대무신앙과 관련된 일이에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소왕은요, 머리가 하나요, 몸이 둘인 희귀한 붉은 까마귀를 사신과 함께 지금 고구려로 보냅니다. 지금 머리가 하나고
몸이 두 개죠. 이 붉은 까마귀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를 두고 사실 붉은색이 남쪽의 나라 고구려를 의미하니 붉은 까마귀는 고구려가 부여를 통합할 것임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역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대죠. 이런 희귀한 까마귀를 부여가 고구려한테 보내는데 대부분 신앙은 '아 부여 이 바보 같은 왕이 원래는 그러니까 고구려의 색깔이 대표적인 색깔이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의 까마귀를 보낸 거는 사실은 의미 자체가 고구려가 얼마 있다가 부여를 통합해 버린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모르고 지금 고구려에 붉은 까마귀를 보낸 부여 대소왕을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지금 대부 신앙은 부여를 비방하는 역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기록들이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대소왕이 어리석고 못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부여는 기록을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여의 힘이 상당히 강했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해요. 부여와 고구려죠. 그쵸? 부여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여는 자기의 잘못된 기록을 수정할 수 없고 역사의 뒤편으로 남겨졌고요. 고구려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여의 역사는 어떻게 왜곡되었을까입니다. 지금까지 대소왕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살펴보았다면요. 이번에는 부여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여의 시조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건국시조.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부여의 시조는 바로 동명왕입니다. 이 동명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우리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뭐라 그래요? 동명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동명왕이 부여도 건국하고 고구려도 건국한 것일까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죠. 바로 부여의 건국 신화를 고구려에서 베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이 차트는 지금 동명왕과 추문왕을 비교한 표입니다. 뭐 출생지, 어머니, 탄생 생활, 시기한 상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공통점은요. 동명왕과 추명왕은 짐승의 보호를 받고 또 활을 잘 쏘고 말을 기른다라는 거.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을 받아 방을 건넜다라는 거. 자,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 '아 공국 신화를 베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차트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부여의 건국 신화를 모방했다라는 증거 자료, 바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논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부여의 건국 신화가 담긴 최초의 서적인데, 바로 1세기 1세기에 후한 사람 완충이 쓴 것입니다. 이 책의 기런편에 지금 부여의 건국 시절인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3세기 중국의 서적인 위락입니다. 몇 세기라고요? 3세기. 3세기에 쓰여진 이 책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여의 건국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건국 신화가 최초로 나온 거는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근데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언제 세워지냐면 414년입니다. 세기로 말하면
5세기죠.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벌써 한참 후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베낀 것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왜 고구려는 부여의 건국 이야기를 베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여가 멸망한 후 고구려에는 상당히 많은 부여의 유의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몰랐고 당시 고구려는 그들을 자신들의 백성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부여 사람과 고구려 사람은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구려에서는 부여의 건국 신화를 모방했다라는 것이죠. 제 이권의 마지막 강의를 끝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부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는 지금 만주 길림성 일대 중심으로 송화가 유역의 평화 지역에 성장하였고 그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며 차츰 발전하였다. 한편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었는데 3세기 말 북쪽 선비족의 침략으로 그 힘이 크게 약해졌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 교과서 막 역사에서 보면은 부여가 그 700년 가까이 우리 민족 역사에 존재했음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부여에선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직과 전통적인 행사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소왕을 왜 나쁜 임금이라고 할까? 라는 주제로 했었죠. 첫 번째, 대소왕은 부여의 전성기를 이끈 영웅이었을까? 그쵸? 대소왕은요, 부여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대소왕은 나쁜 왕이거나 아니면 비열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고구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여와 고구려 중 어느 나라가 더 먼저 멸망을 했죠? 그렇죠? 바로 부여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결국은 대소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여의 역사는 어떻게 왜곡되었을까입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결국은 부여의 건국신화를 베낀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여 유민들을 고구려에 소속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